안녕하세요, 선생님. 눈이 오네. 저희 방송국에 나왔어요. 아,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려고 밥 짓고 계셨어요? 다 마치려고. 아, 밥 안 드시려고요? 들어요. 네. 어지럽증이 있어서요. 네. 빨리빨리 못 움직이네. 네. 빨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치우고 닦은 게 언제인지 짐작하기 힘든 주방. 그리고 방 한 칸이 전부인 좁은 반지하 월세방. 이곳의 정막을 깨는 건 가쁜 숨소리와 TV 소리뿐입니다. 이불은 오랫동안 빨지 않아 색이 바랬는데요. 놀랍게도 의상만큼은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화려한 과거를 기억하는 건 의상과 영광스러운 액자 하나뿐. 종종 걸음으로 집안을 걸어다니는 명국한 씨. 몹시 불편해 보이는데요.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까요? 선생님. 선생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자기가 어지럽증이 있어서 그래. 어지럼증. 그럼 어지럽증 때문에 그렇지. 완전히 뭐 예술을 경주에 보시냐. 다리가 불편하신 건 아니세요? 다리는 아니고 머리가 지금 어지럽증이 있어서 그래. 야, 어지럽증에서 막 뛰어다니기도 한다고.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 허리를 굽을 수가 없어서 반듯을 못 깎아. 아, 허리를 목걸이 부리셔서. 그럼 아, 그래가지고 못 깎으셨구나. 그걸 못 가서 아, 보니까 선생님 손톱은 다 깨끗하시네요. 손톱을 깎을 수 있지. 깎을 사람이 있어야지. 아, 없어요. 그럼 네. 없지. 선생님 제가 깎아드릴까요? 그래, 깎아주세요. 깎아줄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보다 못한 제작진이 직접 나섰습니다. 살살 할게요. 아프세요, 선생님? 안 안 아파. 아프세요? 그럼 발도 바짝 가고 때요. 바짝 깎아도 돼요? 그럼 바짝 가. 발톱은 이거 못 깎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모르지 언제 가가는지 몰라요. 언제? 1년 되는지도 모른다고. 진짜요? 그럼 아주 깎는 게 바짝 가가지고. 많이 다치실 것 그럼. 같은데? 이거 잘 너무 많이 바짝 깎아. 그게 뭐 1년 후에 가가지 그걸 몰라. 몰라. 선생님 발톱 자르시니까 좀 괜찮으세요? 그럼 참 살을 파고들던 두꺼운 발톱을 깎아서일까 개운해 보입니다. 어느새 밥이 다 됐나 봅니다. 조심조심 밥솥을 탁자 위로 옮깁니다. 알맞게 지어진 밥을 그릇에 담는 명국한 씨. 언제나 그랬듯 혼자만의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반찬은 나물 2가지와 된장찌개가 전부입니다. 반찬 직접 하셨어요? 이건 시켜다 먹어. 시켜다가 아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언제 시키신 거예요? 어제 어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없는 몸이기에 그에겐 먹다 남은 반찬도 귀하답니다. 선생님 저희가 혹시 냉장고 열어봐도 괜찮아요?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궁금해서. 명국한 씨의 건강이 걱정된 제작진. 냉장고를 열어 음식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대충 랩만 씌운 접시 위에 오래된 마늘, 닦지 않은 먼지와 곰팡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젓갈까지. 이렇게 혼자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선생님? 70년?
70년. 70년 됐어. 되게 오래되셨네요. 그럼. 혼자만의 식사에 익숙해진 지도 어언 70년이 됐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다. 화려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지금의 삶. 1927년도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답니다. 1946년 16살 때부터 가수가 된 거야. 콩쿨대에 나가서 3등에 가서 나발생을 불러가지고 3등에서 그래서 야극단에 들어가가지고 개성 다 돌아다니겠지.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6.25 전쟁. 어린 명국한 씨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지만 자신의 전부인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보이 아리조나 카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보이. 이후 아리조나 카우보이라는 곡으로 대성공을 거둔 명국한 씨. 하지만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피난 나와가지고 21세 때 결혼했는데 자궁에 임신해가지고 그냥 가고 또 한 3번인가 결혼했지만 전부 애를 유산시키고 버려. 그래서 지가 그래. 그 팔자가 그럴 모양이야. 팔자. 아이고.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침대로 몸을 옮기는 명국한 씨. 아니, 어지러워서 조금 털어놔야 돼.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어지럼증이 남은 평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약도 없이 그저 몸을 눕히는 게 그의 해결 방법이라고 해요. 어지럼증이 사라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명국한 씨. 그의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잿빛 하늘. 이호섭 씨가 걸음을 서둘러 지하철로 향합니다. 기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나 했더니 놀랍게도요, 평생 운전면허를 따본 적이 없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항상 이제 이동하는 수단이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고 버스 이렇게 하는데 전철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약속을 해놓고 거의 뭐 막힐 일이 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때맞춰 승강장에 진입하는 지하철. 다행히 빈자리가 많아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몸을 싣자마자 노트를 꺼내드는 이호섭 씨.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와 동시에 펜을 쥔 손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열심히 하세요? 저 전철 속에서 악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른 지금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이게 좀. 네. 영원토록 기다리는 님께서 해다오. 비교적 네. 잘 뭐 나온 곡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일상에서도 늘 음악을 떠올리는 이호섭 씨. 그는 어쩌다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된 걸까? 저는 처음에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5살 때 오아시스 레코드사 전속 가수가 돼서 음반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밤무대에 가면은 조금 이렇게 힘 좀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성격에 아무 이유 없이 남한테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그런 성격이 못 돼갖고 내가 가수를 하려다가는 저분들하고 매일같이 충돌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국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작사가로 두 번째 음악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작곡가들이 네로라 하는 작곡가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제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는 거라. 근데 작사가 쪽으로 보니까 한 10분 정도만 어떻게 비집으면은 제 자리가 하나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사가 쪽으로 우회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작사가로 먼저 이름이 난 후에 그 다음에 작곡가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작품이 다 함께 차차차였어요. 첫 곡이 큰 사랑을 받으며 작곡가로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이호섭 씨. 이후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며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든 이호섭 씨. 오르막에 숨이 찰 때쯤 나타난 주택.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래 와 있었냐? 네. 손님 오셨단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큰아들입니다. 옛날에 더 칸이라는 그룹으로 가수 활동을 하다가 뭐 가수 활동은 그때 크게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랑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데뷔 후 현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작곡가로 활동 중인 이채훈 씨.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공간. 명성에 비해 다소 소박합니다. 그나마 가장 넓은 공간은 작업실로 내어준 상황. 이곳 생활이 불편하진 않을까요? 아마 16평 조금 될 거예요. 그러니까 5 식구가 같이 여기서. 우리 이제 두 아들들은 요거 이제 아주 꼬물꼬물할 때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다 지금까지 거의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을 여기서 했어요. 가족의 추억이 서린 공간이기에 이사 후 작업실로 사용 중이라는데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뭐 주현미 씨의 뭐 마주치는 눈빛이 잠깐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이와 같이 주현미 씨 노래 3곡이 여기서 지금 다 탄생됐고요.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현철 씨 싫다 싫어 사랑해 불시착도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 노래도 그리고 찰랑대네 이런 노래들이 전부 이 집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국민 애창곡의 탄생지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나란히 건반 앞에 앉은 두 사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깐만 가사를 먼저 붙여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요 앞에가 좀 늘어지는 것 같은데. 늘어졌어. 나나나나나 그 사비부터. 좋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까마득한 스승과 제자 사이. 스승의 귀에 들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 곡을 만들어 갑니다. 아들에겐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좀 더 특별하답니다. 어릴 적에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버지가 계신가 싶을 정도로 맨날 새벽 늦게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좀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게 자랐어요. 아주 어릴 때는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저도 작곡가의 길을 이제 걷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다 그냥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 그리고 부모님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더라고요. 어느덧 출출해질 시간. 그건 뭐예요? 아 이거 이제 아버지랑 좀 먹으려고 저희가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가지고요. 먼저 드세요. 그래. 늦은 저녁을 해결하는 두 사람. 그 저기 후렴구절 그게 한번 해봐봐. 아, 거기는 그냥 아로 가는 게 낫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지? 그러면 아보다는 가사 노랫말이 들어가는 게 낫겠죠. 다다다. 해장국 한 술에 미완의 곡을 반찬 삼아 허기를 채워보는데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오뚜기처럼 쓰러지고 일어나길 반복해왔던 김칠두의 인생. 모델로 데뷔하며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3년 동안 모델 활동이 대폭 줄어든 탓이었죠. 월세가 너무 비싼 것 같아갖고 살긴 좋은데 나한테 너무 벅차. 그리고 딸도 이제 없고 둘이서만 이제 두 식구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원룸 같은 방 하나도 저기 1,050이고 뭐 관리비 6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럼 찾으시는 금액대를 얼마 선에서 맞춰볼까요? 한 뭐 60이나 뭐 이렇게 맞춰보려고 그러죠 지금. 4천에? 네. 4천에 60선이면은 지금 이쪽 시세로 보면은 반지하예요. 정말? 그것도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된 것 같으면은 네. 평수가 작아요. 11평, 12평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작다. 그래요. 바로 옆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방 3개 이제 사이즈는 좀 크게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5천에 60 나왔으니까 그거를 그럼 한번 보시고 평수가. 평수는 직접 가서 보세요. 가까우니까 바로 옆집이니까 방 3개고 이렇게 창고 개념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바로 여기 사장님 있네, 그 근처네. 도착한 곳은 현관문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한 다세대 주택. 급한 대로 꼬박꼬박 한 달 100만 원 돈이 지출되는 월세부터 줄이기로 했다는 부부. 발대중으로 안방의 사이즈를 재보는데 12자 농은 이쪽에 한 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오는 했지만 예상보다 더 작은 집. 최강은 그렇다 보니 최강은 조금 어둡죠. 남향이라도 조금 어둡습니다. 보증금 조정을 하달라 하면은 그거는 하달라 조금 조정은 제가 한번 주인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보증금을 조정하게 되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예, 5% 비율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 그럼 4천에 하면은 6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이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예산도 초과입니다. 예산에 딱 들어오는 집은 반지하뿐인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예. 이게 원하시는 4천에 40이에요. 신발 좀 신을게요. 진짜 제대로 반지하네. 이게 사모님, 사모님 원하시는 금액대에 맞출 수 있는 집. 그래도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깨끗하긴 하네. 요즘 매일 재는 거나. 여기 지금 오시면 재는 많아야 봐도 뭐 알겠구만 뭘 재기는. 이게 4천에 40입니다. 40. 예. 아니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집 사러 오고 그러셔야 되는데 낮춰서 간다라니까 제가 안타깝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알아요. 예. 집을 줄여 이사를 가야 하는 기분이란. 막상 보니까 더 신나지? 저 집을 보고 나니까 좀 찾으면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또 막상 보니까 아니네. 신나기만 한 거야. 그러더라고. 가격이 너무 안 맞아. 각오는 했지만 혹독한 현실 앞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기분입니다. 누구라도 혼자 살게 되면
조금씩은 흐트러지기 마련이라지만 이미숙 씨의 아침 일상은 늘 한결같다고 합니다. 지금 아침 일어나시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그 스트레칭인데 내가 하는 그 덴마크 요법이라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쫙 펴야 돼. 쫙 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아주 날씬해진다고. 온몸으로 노래하는 가수인 만큼 스트레칭은 가장 중요한 아침 일과 중 하나랍니다. 올해 나이 74.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갖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먹어야지. 여기다가 싹싹 비벼가지고 먹어야지. 저는 그래 그 집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먹어. 간단하게. 왜냐면 음식 잘할 줄 모르거든. 잘할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전혀 못해. 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만큼 자신 없다는 요리. 다행히 주변에서 반찬을 챙겨주는 고마운 지인들이 있어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답니다. 제2의 저희 집을 공개할 때요. 아침을 먹고 나면 곧바로 가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딱 3분 거리예요.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이곳은 대체 어딜까? 하이 안녕 나왔다 얘들아. 누구랑 이렇게 인사하시려고 한 겁니까? 내가 올해 소장하고 있고 내가 애장하던 나의 친밀한 친구들이잖아요. 예? 의상도 있고 모자도 그렇고 뭐 여기도 무대 신발도 이렇게 있고 얘들 다 지켜줘요. 뜻밖에도 직접 모아온 의상이며 소품과 액세서리들을 판매하는 빈티지 숍. 어느새 7년째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웬 사진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가 싶더니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미숙 씨.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내가 모자를 쓰고 노래하는 이유. 모자 쓰면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해. 그래서 내가 모자를 쓰고 노래하는 거야. 아빠 생각을 하면서. 이토록 그리워하건만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은 단 2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한강다리 끊어지기 전에 딱 그 새벽에 태어나가지고 그 전쟁 나흘 있다가 2월 29일 날 아버지는 80살 먹은 아버님, 할아버님과 자기 아버님과 언니가 있으니까 이제 한 달 있다가 여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희숙이 얘 이름은 희숙으로 하자고 임희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북으로 완전히 가셨는데 가다가 행방불명이 돼 뭐 알 수가 없잖아. 여기 있네 뭐 요 모자. 요 모자도 여기 있잖아. 똑같아 아빠하고 똑같잖아. 똑같네요 진짜. 응. 이 모자 똑같잖아 아빠하고. 딱 요 시대 모자잖아 여기. 요게 요 모자잖아 딱. 딱. 어디에 계시든 살아계시다면 혹시나 당신과 꼭 닮은 딸을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설 때면은 모자를 쓰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